어제 국군의 날 행사부터 잠깐 좀 돌아보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얘기한 거 그 의미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어제 몇몇 군인들 훈장을 받았는데 우리 박정훈 대령 보국 훈장 받은 거 보면서 정말 뿌듯해하는 분들 많으셨죠. 박정훈 대령 훈장 받는 모습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다음은 보국훈장 3일장 박정훈 해병대령입니다. 보국훈장 3일장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령 박정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훈장을 달아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예. 참 박정훈 대령 그 모습 언제 봐도 의젓하고 의연하고 정말 참 군인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소. 우리가 박정훈 대령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박정훈 대령께 훈장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훈장 수여는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었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의련 여러분들에게 그간 응원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받은 훈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저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격려 메시지를 받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박정훈 대령 올림 그러셨어요. 박수. 야, 말도 잘해. 네. 저도 뭐 이렇게 큰 행사장에서 한 두세 번 뵀는데 그 행사장 본인이 이제 이렇게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는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한치 흐트름이 없이 앉아 있고 서 계시고 국민들한테 아주 깍듯이 대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이렇게 뭔가 또 상도 받고 견도 받으면 약간 으쓱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네. 좀 조금 우쭐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도 가장 낮은 자세, 강직하고 청렴한 자세를 취하는 걸 제가 직접 두 번 뵀거든요. 와, 정말 대한민국 참군이구나.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켰구나.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박정훈 대령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응원의 마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보국 훈장 3일장. 3일장. 네. 뭐예요? 그건 제가 어떤- 찾아보니까요. 예. 지금 대한민국 훈장이 맨 위에는 무궁화 훈장부터 예.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건국 훈장, 또 국민 훈장, 무공 훈장, 그리고 근정 훈장이라는 게 있고 그 아래 보국 훈장이라는 여러 등급이 있죠. 보국 훈장 내에서도 5등급으로 나뉘네요. 보국 훈장은 우선 국가의 안전 보장에 기여를 한 군인, 군무원에게 주는 훈장이네요. 그 맨 윗등급은 이거는 이제 계급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관급 이상의 장교와 장군 해당인데요. 박정훈 대령이 받으신 3일장은 소령에서부터 대령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받는 훈장이네요. 등급에 따라서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래 등급 5등급에 있는 분들은 소위에서 대위 예,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위에 물론 당연히 장군들 별에게도 주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의 별에게는 통일장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박정훈 대령은 지금 3일장이잖아요. 정말 합당한 예우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 아닌가.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어제 그 박정훈 대령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는 이재명 대통령 보고 또 훈장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어제 유심히 봤던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대 열중시 어떻게 하나 비교되죠. 그거였는데 어제 제대로 했죠. 혹시 그 영상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대통령께 대한 경례.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전부 받들어 충성 세우 둘 하나 둘셋 세우 총 충성 김dem사 부대 열중시요. 부대 열중시오 열중 슛 전무 열중 슛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이 간단한 것은 아니, 당연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안 하면 예. 이대로 있다가 죽어야 돼요. 윤석열이가 저는 지금도 우리가 방송에 다뤄준데 네. 어리버리하다가 쩝쩝쩝 하고 끝나고 두 번은 그러고 한 번은 아예 없애버렸죠. 제일 나쁜 건 저는 그거라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맨 처음에 잊어버렸어요. 네. 그거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쳐야 되는데 아예 없애버렸다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짐은 실수하지 않는 자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통치를 했던 자거든요. 아니 자기가 잘못하면 고쳐야죠. 자기가 잘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바이든 날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다 듣기 평가를 하게 만들고 자기가 바이든이라고 말해놓고도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자였던 거죠. 저는 윤석열이 그 부대 열중시와 생략 보고 그자가 그걸 생략할 정도로 뭐 이제 정신머리가 없지만 재병지휘관은 알아서 부대 열중시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부대원들을 쉬게 해줬잖아요. 열중시효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다. 예. 아무리 헛발질을 하고 계엄령을 내리고 내란을 저질러도 일선에서는 현장에서는 머리 박힌 제대로 된 군인들이 있다. 전 윤석열이 그거 볼 때마다 재병지휘관이 더 돋보이더라고요. 예, 어제 국군의 날에서 참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고 상징적으로 느끼는 거. 이재명 대통령의 부대 열중시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 훈장 받는 모습 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를 했던 의도, 이 시점에서 왜 자주국방을 유난히 얘기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회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환이 아니라 회복. 예. 그랬었죠. 그동안 우리는 전환했잖아요. 예, 우리가 의당 가져야 될 것을 지금 다시 찾아오는 거. 이걸 그냥 미룬 상태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준비가 되면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보수 정권에서 이걸
계속 뒤로 밀어버렸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작동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이 흔히 입에 담았던 국방 카르텔 바로 그게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은 딱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했죠. 북한 GDP의 1.4배를 우리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저는 여러 자신감을 함축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연결돼서 나온 얘기가 회복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 단순 전환이 아니라 예. 당연히 자주국방 또 자주독립국으로서 세상에 전시작전권, 작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시작전권이지만 한국군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전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승만이 상납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 마치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 것처럼 다시 전시작전권도 회복함으로써 완전한 자주독립 또 완전한 광복까지 다시 우리가 되찾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바꿨다 하더라고요. 네. 김남준 대변인, 새로 된 네. 대변인이 밝혔는데 원래 전환이라고 이제 통상적인 단어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환수. 회복이다, 예. 환수다. 아니 원래는 환수를 썼다가 네. 이제는 회복으로.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보통 환수라고 썼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변경, 그 변경의 방점을 찍히는 거고 회복이라는 거는 원래 것으로 그냥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그런 의미라서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그걸 쓴 거를 보면은 정말 자주국방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타이밍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자주국방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굴종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자주국방 발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에는 지금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28,500명? 뭐 24,500명에서 28,500명 하여튼 그 언저리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한번 둘러본 분들은 주한 미군이 한국을 떠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왜냐?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잘 만들어진 단일 기지라는 거잖아요. 이 주한 미군 평택 기지를 보면 그런데 한국군과 미군 간에 지금 어마어마한 밀고 당기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머니머신 얘기하면서 흔히 말하는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더 돈을 많이 내라. 근데요, 우리는 그 평택 기지를 만드는 비용 90%를 우리가 다 대줬습니다. 땅도 무상으로 지금 공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가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는 거 하나, 또 하나. 아까 전시작전권 회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보수 매체나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 북한 핵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가졌냐. 무슨 얘기냐. 위성이라든지 이렇게 북한 핵을 추적하고 그걸 탐지하고 또 요격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췄느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회복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그거에 우리 대통령이 저는 충분히 우리 자신 있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은 예. 당연히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 노무현 정부 때 양국이 공식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협의가 진행이 되다가 예.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때부터 그냥 갑자기 안 해버린 다시 겁니다. 없어졌고. 매우 굴종적인 자세예요. 예. 그거야말로. 그리고 아니 이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작전권은 한국군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그 바탕 위에 한미 간의 동맹 또는 한미 간의 군사협력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작전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해도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미 북한을 제가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인근의 어떤 일본이라든지 이런 위협에도 굉장히 능동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전력이 갖춰졌는데 그래도 혹시 모자람이 있다면 당분간은 한미 군사동맹 협력을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근거없이 그냥 불안을 부추기는 거죠. 마치 전시작전권 회복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사실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사령관한테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 뭐 지금 국군의 날 자주국방 얘기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협상이라든지 또 그 협상도 협상이지만 그 기저에 트럼프의 그 극우화된 여러 가지 현상들.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 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군을 투입해서 막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수록 이 프레임을 극우 쪽으로 갖고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동맹이고 뭐고 막 수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장군들까지 800명인가 다 불렀어요.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2시간인가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네들 내 말 똑바로 잘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건 꼭 계엄하고 똑같은 상황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산다는 얘기가 참 트럼프 빨리 노벨상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노벨상을 못 받으면 미국이 모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하려고 800명 지휘관 부른 겁니까? 트럼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My message to you is very simple. I am with you. I support you. And as president, I have your backs 100%. You'll never see me even waver a little bit. Together over the next few years, we're going to make our military stronger, tougher, faster, fiercer, and more powerful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I rebuilt our nuclear, as you probably know, but we'll upgrade that also and just hope we never have to use it. We have to hope we never have to use it. So if this works out, we'll have 8 in 8 months. That's pretty good. Nobody's ever done that. Will you get the Nobel Prize? Absolutely not. They'll give it to some guy that didn't do a damn thing. They'll give it to a guy that wrote a book about the mind of Donald Trump and what it took to solve the wars. And he'll get the Nobel Prize will go to a writer. No, but well, let's see what happens. But it's be a big insult to our country. I will tell you that. I don't want it. I want the country to get it. It should get it becaus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Think of it. So if this happens, I think it will. I don't say that lightly because I know more about deals than anybody. This is what my whole life was based on. 딜. 딜이 인생의 기반. 와. 아니 그 조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야 노벨상 위원회 우리 핵 가지고 있어. 나 노벨상 안 줄 거야. 꼭 이렇게 들리는데요. 거의 위협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네 정말 노벨상 안 주면은 너네 무사하지 못할 걸 거의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트럼프의 어떤 이런 연설에 기반해서 미국에 있는 그 지미 펠롱쇼인가요? 거기서는 아예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으면 트럼프는 스웨덴, 노르웨이에 핵을 투여할 것이다. 이런 쇼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노벨상 줍시다. 네? 예. 이번에 그 앞에 오셔서 네.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한반도 평화 크게 기여한 다음에 그냥 가져가라! 노벨상. 근데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에서 굉장히 비판적이라 하는데요. 트럼프에 대해서 문제는. 네. 아, 왜 비판적이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통계 보셨어요? 트럼프가 지금 가자 전쟁 예.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7개의 전쟁 운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만약에 중재해서 거기에 평화 뭔가 체제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살상당하는 전쟁이잖아요. 가자 전쟁 오늘 아침에 나온 통계 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살상된 사람들이 6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추정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10만 명이에요. 그 10만 명 중에 90%가 민간인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쪽 사상자는 몇 명인지 보셨어요? 공식 통계 1,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제노사이드예요. 인종 지금 학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을 이스라엘 쪽에서 일방적으로. 근데 그걸 지금
네타냐후를 트럼프가 뒤에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가공할 만한 전쟁 살상인데 그걸 노벨 평화상을 주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내가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죠. 나홀로님, 옛다. 받고 제발 착하게 살자. 푸품님, 괴물상 줘야 됨. 김형효님, 어글리 노벨 평화상 주죠. 평화상. 아유, 참. 저렇게 그 유치하고 천박하고 저런 사람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천박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댓글에 보니까 노벨 협박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벨 추태상, 노벨 협박상. 그러니까 평화상을 바라는 자가 저렇게 위협적으로 협박적으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저 말을 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모여있던 800여 명의 자신들의 장성을 앞에 세워놓고 말을 했다는 게 더 모순이고 문제입니다. 아, 정말 창피해요. 듣고 있으면서 아니 미국 국민들은 저런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부끄러울까요? 야, 존말 하는데 노벨상 줘. 어? 노벨상 안 주면 알지. 딱 이런 거 아닌가요? 아유, 유치찬란해. 근데 자기한테 달라고 계속 때를 써놓고는 마치 나는 관심 없어. 우리 나라한테 줘. 또 이렇게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이고, 참. OYS님, 노벨 평화 파괴상 하나 만들어서 트럼프한테만 유일무이한 수상자로 선정해서 줍시다. 보스형님, TV님, 이리와 노망상 줄게. 아이고. 자, 이래서 자주국방.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 이야기 하죠.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죠. 뭐 이렇게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우리 각자 힘을 키우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지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는 미국을 넘어서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위에 있죠. 미국 참 가짜는 것들.